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의사소통, 그러니까 한국어를 좀 더 잘하신다면 일을 찾기가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Benvenuti e bentornati a Vivere in Corea del Sud, io sono Mattia e oggi vi darò delle nuove idee, delle nuove finestre sul mercato coreano grazie ai consigli di Sujong. Questo video sicuramente sarà utile per gli italiani che lavorano in Corea e per gli italiani che sono interessati a venire a lavorare per capire un po' le dinamiche del mercato coreano e alcuni aspetti della cultura del lavoro coreano con la voce appunto di una ragazza coreana. Prima di lasciarvi all'intervista volevo ringraziare tutti coloro i quali mi hanno offerto un caffè cappuccino su Ko-fi. Infatti gli eventuali ricavi li utilizzerò per sostenere il canale e migliorare la qualità dei video, e anche in questo caso mi avete aiutato perché generalmente appunto dietro ogni video, tralasciando le ore che ci metto io appunto a girare, a montare, c'è anche eventualmente la partecipazione di persone esterne che poi per ringraziare del tempo che mi hanno concesso, perché qui la vita ha ritmi frenetici, in alcuni casi offro dei caffè anch'io di persona di tasca mia, in questo caso appunto grazie al vostro sostegno mi avete aiutato a finanziare un video Quindi vi invito a lasciare un mi piace, a condividerlo, a commentarlo e vi lascio alle parole di Sujong.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서울에서 스타트업에서 IT 기획자로 일을 하다가 최근에 퇴사를 하고 저의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친구들과 함께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티아랑은 20대 초반에 대학교에서 음악 밴드 활동을 하면서 만났어요. 그때 이제 한여름밤에 친구들과 함께 악기를 들고 나가서 캠퍼스에서 버스킹을 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즐거운 음악 활동을 했었는데요. 네, 굉장히 즐거운 음악 활동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즐거운 추억이었어요. 저는 서울에서 일을 한 지 한 5년 차 정도 되고요. 조금 재밌는 부분이라면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나 큰 기업이 아니라 스타트업에서 일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커리어를 이어왔습니다. 처음에 저는 개발자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을 운영하는 기획자로 일을 했었는데요. 중간에 이제 커리어를 조금 바꾸면서 IT 웹 기획자로 전향을 해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퇴사를 하고 저의 회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의 다른 나라에서 살아본 적은 사실은 없어서 조금 비교하기가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한국의 대부분의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원하는 일, 대기업에 간다거나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는 것, 굉장히 안정적인 직장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도 20살 이후에는 부모님이 공무원이 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고, 지금도 이제 집에 내려와서 안정적인 직장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쳐서 공무원이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제 주변에 있었던 제가 대학교 때 만났던 외국인 유학생 친구들을 보면 부모님이 뭔가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한국에서 공부를 하거나 한국에서 일을 찾는 친구들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한국으로 온 친구들을 보면서 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취업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또 코로나 때문에 취업 시장이 전보다 더 경직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어려운 시기인 만큼 더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대기업이나 또 공무원 시험에 더
집중하실 것 같아요. 당연한 상황이긴 하지만 오히려 저는 그러다 보면 경쟁이 더 치열해질까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스타트업이라는 길을 선택을 했는데요. 저는 요즘에도 이 업계에서 다양한 기업들이 사람들을 찾지 못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스타트업이라는 이 분야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일을 하면 인턴, 수습, 정규직, 계약직 등 다양한 형태의 근무 방식이 있습니다. 수습의 경우에는 이제 정규직으로 일을 하시게 되었을 때 기업에서 이제 그 직원과 팀의 그 합을 좀 한번 맞춰보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정해진 임금의 90%를 주고 약 3개월 정도 수습 형태로 일을 같이 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때는 좀 아쉽게도 정규직 연봉의 90% 정도를 받는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1년 미만의 일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수습 형태를 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단순한 업무, 택배원, 청소원, 주방 보조 등의 업무의 경우에는 이렇게 수습을 주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이 있나요? 네, 퇴직금이 있습니다. 보통 1년 이상 일하면 이제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요. 일주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또 거기에 1년 이상 이제 근무를 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1년 정도 일을 하면 내가 가장 최근에 받았던 월급 3개월 월급의 평균을 잡아서 그 한 달치 월급 정도를 받는다라고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한국에서 퇴직금을 계산하는 계산기가 웹사이트 형태로 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검색창에 퇴직금 계산기라고 치면은 나오는 사이트들을 통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같은 조건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거나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또 1년 이상 근무를 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도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아르바이트 할 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꼭 참고하셔서 퇴직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퇴직금 정산의 경우에는 퇴사하고 나서 14일 이내에 주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좀 더 빨리 주거나 조금 늘어지는 경우도 있긴 한데 법적 기준에 의해서는 2주 안에 주는 게 맞기 때문에 그 점도 꼭 기억하시고 먼저 저는 좋은 회사의 기준이라는 게 모두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은 연봉을 많이 받는 곳이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복지가 좋은 곳, 또 어떤 분은 집 근처, 또 어떤 분은 모두가 다 아는 그런 유명한 이름의 회사를 다니는 것, 또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굉장히 다양한 기준들이 저마다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회사의 조건도 다 다르지만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직무에 따라서도 필요한 자격증이나 역량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 하나로 이 자격증을 따면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제 친구들의 경우 외국인 친구들 중에서 한국에서 일을 했던 친구들을 생각해보면 첫 번째 친구는 개발자였는데요. 아무래도 IT 분야에는 또 뭐 국내든 국외든 일자리가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 친구는 굉장히 한국어를 못했지만 이제 개발이라는 분야에 어떤 스킬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얼마 되지 않아서 3개월 정도 안에 이제 일을 구할 수 있었고요.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비자 문제들도 같이 좀 해결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일이 잘 풀렸던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른 친구의 경우에는 이제 IT 분야는 아니었는데 이제 반대로 한국어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이미 의사소통을 하기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던 친구였고 한국에서 이제 어떤 자격증이 특별하게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전공을 살려서 이제 그 일을 했던 조금 큰 기업에서 일을 구했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싶은 외국인 분들이시면 우선은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을 위해서 한국어 스킬을 늘리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IT 분야나 또는 디자인, 개발과 같은 스킬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그런 스킬을 살려서 일을 구하시는 것도 조금 더 빠르게 일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한국에서 좀 자주 한국인도 많이 따는 자격증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엑셀, 워드와 같은 컴퓨터, 그러니까 활용 능력에 대한 자격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로 이제 만약에 취업을 하고자 하신다면 아무래도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에 관련된 경험이나 그와 관련된 스킬을 보여줄 수 있는 자격증을 따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한 5년 차 정도인데 사실 서울에서 이 월급을 받으면서 사는 게 아주 넉넉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방세도 굉장히 비싸고 물가도 막 저렴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서울이 아니라 서울 근처 경기도 뭐 이런 곳에서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제 주변의 친구들을 봐도 서울에서 청년들이 그 월급을 받으면서 내 집을 마련하고 여유 자금을 저축하면서 사는 게 쉽지는 않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제가 조금 자료를 찾아봤는데 2019년 기준이긴 하지만 전 세계 기준으로 먹고 살기 어려운 먹고 사는 비용이 전 세계에서 7위 순 7번째로 가장 높은 도시가 서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월급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생활하기에 충분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희망적인 것은 제가 20살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받았던 최저시급에 비해서 물론 물가도 그만큼 오르고 있지만 최저시급도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20살 때 초밥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는 한 3,000원, 4,000원 정도를 받았는데 요즘에는 조금 더 올라서 8,000원대 정도를 최저시급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시더라도 서울에서, 한국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의사소통, 그러니까 한국어를 좀 더 잘하신다면 일을 찾기가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아무래도 한국 안에서도 IT 분야나 또는 어떤 스킬, 디자인이나 이런 게 있으시다면 조금 더 일 찾기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물론 또 그런 분야가 아니어도 본인의 전문성이나 관심 분야를 살려가지고 또 일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처음 한국 오셨을 때는 어떻게 일을 찾아야 될지 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주변에 한국인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 등을 좀 찾아서 이제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친구들에게 조금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안녕. Bene ragazzi, per oggi è tutto, spero il video vi sia piaciuto. Nuovamente non avete lasciato mi piace, vi invito a farlo, fatemi sapere la vostra opinione con un commento, condividete il video, un saluto e alla prossima, ciao!